지금부터 비동사를 이용해서 문장을 만드는 방법을 알아볼 거예요. 자, 지금까지 우리가 여러가지 문장을 만드는 방법들을 살펴봤는데 많은 것 같지만 사실은 두 가지였습니다. 자, 한번 먼저 그것들을 복습 차원에서 돌아보면, 자, 우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주어가 동사를 한다 라는 의미의 문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동사 앞에 그 동사를 행하는 주체인 주어를 앞에다가 두게 되었고요. 두기로 약속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주어는 명사여야 한다라는 것이 영어의 규칙이라는 거 우리가 앞에서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주어가 목적어에 대해서 동사를 한다라는 의미의 문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보시는 것처럼 이 동사가 나오고 그 동사의 주체인 주어는 동사 앞에 두고, 그리고 그 동사의 대상이 되는 목적지 또는 목표 또는 목적을 그 뒤에 둬서 이렇게 위치를 시키게 되면 주어가 목적어에 대해서 동사를 한다라는 의미의 문장을 만들 수 있었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크게 두 개의 문장을 만드는 방법을 살펴봤고요. 이번 시간에 우리가 알아볼 것은 주어는 무엇이다 라는 의미를 갖는 문장을 만드는 법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전까지 봤던 것은 동사가 어떤 동작이에요. 만든다거나 노래를 한다거나 바로 주어가 어떤 동작을 하고 있는가를 설명하는 문장을 만드는 방법이었다면, 지금부터 배울 것은 동작이 아니라 주어의 어떠한 상태를 설명하는 문장을 만드는 방법을 살펴볼 겁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문장을 만드는 세 가지 방법을 배우게 되는 것이고요. 영어는 문장을 만드는 방법이 총 몇 가지일까요? 5가지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이미 3가지를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3가지가 빈도수가 나머지 2가지보다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도 수많은 의미의 문장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뭔가 공부한 보람이 느껴질 겁니다. 자, 학교 다닐 때 x는 1이라고 하는 이런 기호를 사용해 본 적 있으신가요? 우리 수학이나 산수 시간에 이런 거 하잖아요. 자, 그렇게 되면 x가 1이라는 뜻을 갖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서 x와 1 사이에 있는 는, 영어로 equal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 버전으로 비동사입니다. 즉, 수학에서의 equal이 영어에서는 비동사와 비슷한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x는 1이라는 것은 x의 현재 상태가 1이라는 뜻인데, 이것을 영어화시키면 x is 1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좀 더 평범한 문장으로 바꿔보면 이고잉 is a programmer, 즉 이고잉이라는 사람은 프로그래머이다 라는 뜻이 되는 것이죠. 즉, 이고잉이라는 사람의 현재 상태가 프로그래머다 라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고잉 is happy는 이고잉의 상태가 행복하다 라는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문장을 만들게 되면, 다시 말해서 비동사를 사용하게 되면, 자, 주어의 상태는 비동사 뒤에 오는 단어이다 라는 뜻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것을 좀 우리가 간결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좀 형식화를 시도해보면, 자, 우선 비동사 앞에는 뭐가 오나요? 명사가 오도록 약속되어 있고요. 비동사 뒤에는 명사나 형용사 이 둘 중에 하나가 와서 이 둘 중에 하나가 앞에 있는 비동사를,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준다. 앞에 있는 명사의 상태를 설명한다 라는 것이 비동사를 이용해서 문장을 만드는 형식이 이렇게 생겼어요.
자, 그렇게 우리가 문장을 만들어주면 egoing is a programmer라는 저 문장은 egoing이 프로그래머라는 뜻을 갖게 된다라는 것이고 egoing is happy는 egoing이 행복하다라는 뜻을 갖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 형식을 조금 더 많이 정리해볼까요? 좀 더 세부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자, 제일 앞에 나오는 명사를 우리는 주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명사 뒤에 나오는 비동사를 우리는 동사라고 해요. 문법적으로. 그리고 새로 등장한 명사 아니면 형용사 이 둘 중에 하나에 해당되는 이 단어들의 위치를 문법적으로는 뭐라고 부르냐면 보어라고 합니다. 자, 왜 보어라는 이름이 붙었냐면 자, 저건 한자어인데요. 즉, 보완하다 라는 게 보자고요. 어는 말이란 뜻입니다. 즉, 보완하다 라는 말인데 예를 들어서 처음 보는 사람이 여러분한테 나타나서 다짜고짜 egoing is 라고만 얘기하면 어때요? 자, 이걸 한국식으로 바꿔서 처음 보는 사람이 여러분한테 와서 egoing 이라고만 얘기하고 사라져 버렸어요. 그럼 여러분들 어떤 느낌일 것 같아요? 뭐 어쩌라고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자, 이건 무엇이냐면 그 사람이 한 얘기가 완성되지 않은 거예요. 왜냐? egoing은 이라는 말은 egoing이라는 사람의 어떤 상태를 설명하려고 하는 말인데 상태에 대한 설명이 없는 거예요. 내용이 없는 겁니다. 자,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지 이게 완성이 되나요? egoing is a programmer라고 하든지 egoing is happy라고 하든지 egoing is hungry라고 하든지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만 이 문장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이 보어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문장의 불완전함을 보완해주는, 보충해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의미에서 이 보어라는 문법적인 용어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 보어의 중요한 특징은 주어와 보어가 서로 같다라는 의미를 갖게 된다라는 것도 바로 이 보어의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egoing이 프로그래머다 라는 뜻이기 때문에 egoing과 프로그래머는 같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런 모양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주어, 동사, 보어 이런 구조를 갖게 되면 주어를 보어가 상태를 설명하게 된다라는 것이고 자, 그때 동사로는 비동사가 사용되고 주어 자리에는 명사가 와야 되고 보어 자리에는 명사나 형용사 둘 중에 하나가 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생긴 이 문장의 형식을 5가지 형식 중에 두 번째 형식이라고 해서 이 형식이라고 부르고 이 5가지 형태는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중에서 1형식과 3형식은 이미 이전 시간에 배웠어요. 근데 제가 형식 얘기를 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문법적인 얘기를 처음부터 하게 되면 답답한 느낌이 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 배운 것은 2형식이고 나머지 4형식, 5형식만 배우면 모든 영어의 근간이 되는 기본적인 구조를 우리가 다 배우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2형식의 몇 가지 사례들을 좀 살펴볼까요? 자, 이런 것들이 다 2형식이라는 거예요. egoing is a programmer, egoing is a blogger, egoing is happy, egoing is exciting 이런 것들이 다 2형식 문장이라는 것이고 이 형식 문장이 하는 중요한 역할은 주어의 상태를 보어가 설명하는 것이라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이 형식을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형식이 만들어지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바로 중간에 있는 동사, 그 동사는 비동사라는 것이죠. 자, 그럼 이런 생각이 또 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형식의 문장은 즉 주어의 상태를 보어가 설명하는 문장은 비동사밖에 없을까? 비동사로 밖에는 만들 수 없는 것일까?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있습니다. 바로 비동사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유사 비동사들이 있어요. 유사 비동사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거 몇 가지만 제가 좀 보여드리면 우선 become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become은 무엇이 되다 라는 뜻이에요. 자, I become a teacher 라는 것은
나는 선생님이 되었다 라는 뜻인데 여기서 주어인 I는 보어인 teacher와 같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왜냐? 내가 선생님이 된 거니까요. 자, 또 다른 걸로는 keep이 있습니다. 계속 무엇무엇한 상태다 라는 의미인데요. keep은 우리가 뭐 지키다 이런 뜻이 있지만 이 영어에서 단어는 여러 가지 의미를 보통 갖죠. 그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적용해 보면 I keep busy 라고 하면 나는 바쁘다 라는 뜻인데 기본적으로 나는 바쁘다 라는 상태를 설명하고 있지만 이 keep이 붙어서 그냥 바쁜 것이 아니라 계속 바쁜 상태에 있다 라는 미묘한 의미를 완성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우리가 본 유사 비동사들의 자리에 그냥 비동사를 써도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 더 미묘한 뉘앙스를 전달하기 위해서 비동사 대신에 become이나 keep이나 기타 등등의 유사 비동사들을 사용하면 더 섬세한 내용을 상대방에게 전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들께 유사 비동사의 목록을 보여드릴 건데 쭉 읽어보고요. 외우지는 마세요. 시험을 보려면 외워야 될 필요가 있을 수도 있는데 저는 시험 때문에 수업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여러분들이 영어를 좋아하고 영어에 흥미를 느끼게 하기 위해서인데 여러분이 이러한 것들을 외우게 되면 그거는 뇌를 혹사시키는 거고 뇌가 혹사당하게 되면 뇌는 그 일을 본능적으로 거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보여드릴 목록들이 꽤 긴데 그 목록들을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한번 쭉 보고 아 이런 것이 있구나.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목록들이 의미하는 원리를 여러분들이 파악하는 겁니다. 자, 한번 보시죠. 자, 보시는 것처럼 요 중간에 있는 이 동사들이 다 유사 비동사의 역할을 할 수가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주어 뒤에 이것들이 오면 그 뒤에 보어가 와서 주어의 상태를 보어가 설명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 있는 목록만 한번 쭉 보시고 우리 수업 나머지 내용을 보시거나 아니면 더 자세한 내용들, 이것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에 제가 링크를 걸어놨습니다. 여기 있는 저 URL을 입력해서 들어가시면 저것들에 대한 해석, 설명 이런 것들이 들어있으니까요. 그걸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 목록들, 이 유사 비동사들의 목록들이 의미하는 것은 비동사의 대안이 많다라는 것이죠. 즉, 여러분이 비동사만으로 주어를 보어가 설명하는 문장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동사들이 사용돼서 그러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는 것이 또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이 문장을 만드는 5가지의 도구 중에 우리가 하나를 배웠고 이미 2개를 배웠기 때문에 우리는 3가지의 도구를 얻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2가지를 더 배우면 되는데 공부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것이 앞으로 배워야 될 것, 앞으로 얻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보다는 이미 배운 것, 이미 우리가 알게 된 것들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공부를 할 때 앞쪽에서 배우는 것은 기본이면서 가장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규칙들을 보통 앞에서 배워요. 그렇기 때문에 시작이 반인 것이고 앞에서 배운 것만으로도 아주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공부의 어떤 보람을 느끼셨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뒤에서 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걸 쳐다보면 막막해져요. 하지만 지금까지 배운 걸 바라보면 보람도 느껴지고 바로 그런 보람이 앞으로 더 많은 공부들을 하는 중요한 동력이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준비한 수업은 끝났고요.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서툰 영어의 시대에 방문해 주세요. 고맙습니다.